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27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440.40, 0.46% 상승을 했고요. 이제 3거래일이 남았습니다. 3거래일. 지금 상태면 어쨌든 양봉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승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달을 그려보면 예, 고가는 넘기 좋고, 그쵸? 지금 고가가 저항이 있는 자리가 한 455.58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기 유리하겠죠. 그리고 하단선에서 강한 하단선의 위치가 대략 434.03 정도? 그러니까 어, 다음 달을 지금 지수로 예상한다 그러면 434에서 456 정도 되는 예, 박스권을 일단 만들어 놓은 거로 보여요. 자, 주봉은 하단선이 441.5 정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 시가보다 하단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고 주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는 굉장히 생뚱맞은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그냥 별반 예, 특이한 점이 없는데 그걸 프로고 차트로 보면 예, 하단선이 지금 시가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봉은 사실 오르기에 더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위를 보고 월봉은 아래를 보고 딱 3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월봉은 아래를 보고 있고 주봉은 위를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주봉의 흐름만으로 봐서는 떨어지기 싫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은 예, 하단선이 바로 아래에 두 개가 있고 금요일 날 고가 부근에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만 보면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차트인 거죠. 어쨌든 근데 주봉은 너무 특이하게 만들어 놔서 이 주봉의 하단선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봉은 그다지 크게 개입하지 않는 모양새고 월봉은 계속 내려가고 싶은 모양새인데 주봉은 예, 끝까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 거래를 하실 분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 거래를 하시는 분은 지금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월봉은 거래가 불능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 매수 전략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 저가까지 예,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로 조정이 나오는 것까지도 고려를 한 매수 전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선물. 선물은 야간 선물이 거의 보합 부근에서 마감해서 그냥 예, 보합으로 처리하고 보겠습니다. 지금도 상단선 위에 있고요. 이번 달 상단선은 448 정도까지 있는데 그러면 4폭 위로 4포인트 정도 공간이 더 있는 거죠. 코스피 200 지수는 444 위로 4포 선물 선물 한 8포 정도 있네요. 음, 현물은 4포 정도밖에 공간이 없는데 선물은 8포나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마감을 하게 되면 다음 달에는 보이는 게 여기 446에 하나,
그 다음에 457에 하나, 두 개의 상단선이 보입니다. 잠깐만요. 코스피 200은 456에 하나. 예, 중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선물이. 자, 다시 선물로 가서 선물 주봉은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가가 하단선보다 낮게 있는 보통 이게 상승할 때 이렇게 그리거든요. 예, 상승하고 싶을 때 시가가 하단선보다 낮은 위치에 예, 두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도 이런 상태가 한번 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딱 십자봉으로 끝났어요. 십자봉으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올랐죠. 예, 저 구조에서 십자봉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에 상승하는 봉을 그렸었거든요. 예, 그만큼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형태예요. 저 구조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과거에 만들어졌던 봉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이거. 예, 과거에 이 봉이었어요. 이 봉.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십자봉을 그려놓고 예, 그 뒤에 올랐어요. 그 뒤에. 이렇게. 그 뒤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보시면 대충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잘 떨어지기 어려운 예, 그런 차트를 주봉이 그려놨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월봉은 누를 건데 주봉은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황당한 게 있는데 이건 캡처 떠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구조는 최악의 구조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거래량이에요. 이게 거래량. 이게 거래량인데 이 맨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가가 여기 있어요.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전봉의 고가를 넘어도 전봉의 고가를 넘어도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고가의 투자 심리도보다 높아요. 그 얘기는 여기가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에이, 여기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를 막았다고요. 선물은 거래량으로 위를 막았어요. 막았는데 그 자리에 하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오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떨어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그래서 저는 일단 모르겠다요. 이런 구조는 저는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라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의 흐름에 대해서는 예,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하다. 일단 월봉은 찍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예, 주봉이 오르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떨어뜨리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양쪽을 다 힘들게 만들어 놓은 차트를 딱 그려놨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돈 가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제 수준에선 그렇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예, 그 생각이 제일 강하게 들어요. 자, 일봉은 그나마 그죠? 상단선도 있고 하단선도 있고 매수해야 될 자리와 매도해야 될 자리가 서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이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주봉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자, 오늘이 27일이고요. 이번 달이 3거래일이 남았고 다음 목요일부터 금요일은 다음 달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 이번 달의 고가를 다음 달에 넘을 거냐.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지금 모든 문제의 그 핵심적인 거는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넘도록 이번 달 봉으로 마무리를 할 거냐. 아니면 이번 달 고가를 다음 달에 못 넘도록 만들 거냐가
예,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인데 다음 달에 이번 달 고가를 못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3거래일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은 일단 이번 달의 고가는 다음 달에 넘을 거다라는 게 음, 현재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뭐 3일 동안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온전하겠죠. 그러면 아직 상승에 배팅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3거래일 안에 뭔가 희한한 악재가 떠가지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제 그런 상황이 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음, 그런 경우라면 충분히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감안합니다. 자, 음, 그러니까 이번 달에요. 이번 달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상거래일 남았으니까 19거래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19거래일 동안 1% 이상 오름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종가 기준으로 1% 이상 상승한 봉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예, 그만큼 상승폭은 굉장히 둔화돼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나스닥 지수도 한 달 동안에 1% 이상 오른다는 하루밖에 없어요. 하루.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 종가 기준으로 1% 이상 상승한 날은 하루입니다. 하루. 그만큼 지금 어쨌든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수 주체가 개인이다 보니까 뭔가 상승으로 강하게 끌고 가는 그런 주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올리는 거지. 강하게 끌고 가는 그런 힘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상승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선물만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선물이 들어오는 자금이 적게는 한 5천억 정도 들어오고 많게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오는데도 하루에 1%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꽤 특이한 흐름처럼 보입니다. 특히 공매도는 이제 15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매수가 1조 원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현물은 지금 3조 원대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6월달 시작해서 19거래일 동안 개인이 3조 원대를 매수했고 외국인이 1조 원 안 되는 돈의 선물 매수를 가지고 있고 5월 3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15조 원의 공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폭등을 한다라는 거는 공매도를 했던 그런 외국인들이 손실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공매도를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추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추가하되 공매도로 인한 큰 손실은 막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장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급등이 오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승은 와도 예,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러니까 1월 초에 경험했던 뭐 그런 유형의 급등은 쉽게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하락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데 상승세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주봉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려놨고 월봉은 제발 떨어져라 라고 그려놨기 때문에 3일 동안은 외국인과 개인의 거래 내역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레버리지요. 레버리지는 거의 만땅이죠, 지금. 예, 제가 보기에 만땅이에요.
그냥 홀딩 하시든지 아니면 아 많이 먹었다 생각하고 청산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주봉은 지금 상단선 위에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로 보면 예, 하단선 밑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일봉은 예, 내리면 매수할 수 있고 29,599원 이 위로는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제 일봉이 저가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 깨지면 그 다음 손절선이 주봉의 이번 주 저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버스. 자, 고버스는 월봉은 지금 두 번째 하단선 쓰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르고만 있어요. 이게 제 입장에서 이제 가장 답답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상단선이 있는데 상단선까지는 전혀 가지 않고 월 초부터 지금까지 하단선만 죽어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기회만 주고 매도할 기회를 전혀 안 주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가를 지키면 상승하는 구조의 봉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저가를 붕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예, 예, 참 답답한 거죠. 이게 거의 바닥권인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보면 이건 바닥이에요. 바닥. 떨어져도 바닥이에요. 올라도 바닥이고 떨어져도 바닥인데 전혀 올리지를 않아요. 지금 6개월째입니다. 6개월. 바닥에 들어간 지 6개월 동안 예, 전혀 상승할 기미를 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계속 박박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팔 수는 없는데 오르지도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월봉은 그렇다. 예, 다음 달 되면 다음 달에도 또 하단선이 전봉 저가 밑에 매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주봉은 눌러요. 예, 주봉은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요. 예. 월봉은 그나마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주봉을 보면 결국에는 예, 상승을 해줘야 상승하는 거지. 봉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와 이거 상승하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일단 매수 전략을 고민하신다 그러면 다음 주는 패스. 곧버스를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다음 주는 패스를 하시고 예, 7월 첫 번째 주요. 예, 7월 첫 번째 주 5일이 온전하게 있는 7월 첫 번째 주에 갔을 때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곧버스 거래하기에는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진짜 상승하면 완전 행운인 거죠. 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차트가 아니라 정말 상승을 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주봉 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고퍼스를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일단 문제가 좀 크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개인이 현물을 한 1조 원 이상 매수하면 그러면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장 초부터 막 한 3천억, 4천억씩 질러대면 그러면 한 번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참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예, 삼성전자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이게 삼성전자 차트인데 다시 올라왔죠. 저가도 안 깨고 고가도 안 넘어요. 예, 앞으로 3거래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어디로 갈 거냐. 7만 전자 됐다가 다시 8만 전자로 올라왔죠. 83,500원이니까 앞으로 한 2,000원 정도 오르면 돼요. 2,000원. 2,000원이면 2% 조금 넘는 수치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 고가를 넘어야 어쨌든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남은 3거래일 동안 83,500원을 넘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 넘으면 그 이후로 상승이 온다고 해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주봉은 지난주에 장대 양봉으로 끝이 났고, 예, 주봉은 어쨌든 상승하기에 나름 괜찮게 만들어 놨어요. 예, 주봉은 상승하기에 괜찮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슈는 여기 83,600원, 500원을 넘어야 되니까 여길 넘는 게 지금 가장 키팩트입니다. 여길 넘어야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이랑 뭔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환경이 될 거예요. 어쨌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예, 전봉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예, 일봉은 상승 추세를 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수 차트랑 삼성전자 차트랑 굉장히 일봉은 유사하고요. 주봉은 완전히 달라요. 예, 주봉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봉 차트는 반드시 올라야 되는 유형의 차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수 차트에 비해 삼성전자 차트는 조금 더 빈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나스닥 지수도 안 올랐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내렸을 거예요. 예, 다우 지수는 올랐고 S&P도 올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국내 지수에 뭔가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러니까 상승이나 하락 쪽에 뭔가 강하게 임팩트를 줄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월요일날 시초가는 거의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어쨌든 그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과연 이제 돈을 어디로 쏠 거냐. 그러니까 월봉의 상단선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예, 선물 매도를 아래쪽으로 퍼볼 거냐. 아니면 월말까지 끝까지 상승으로 버티기 위해서 선물 매수를 퍼볼 거냐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금요일 날 기관하고 외국인은 좀 샀죠. 8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현물을. 근데 현물을 그렇게 매수할 때는 또 선물은 별로 안 사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인이 현물을 많이 팔면 어쨌든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차트고 뭐고 개인이 현물을 많이 팔면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니까요. 개인의 현물 흐름을 자세히 보시고요. 선물 매수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선물 매도하면 올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도하느냐 아니면 소량으로 매도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대량으로 매수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겠죠. 소량 매도나 대량 매도면 외국인 선물만 뭐 빵빵하게 나와준다 그러면 뭐 상승 쪽으로 보고요.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이번 달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큰 기대도 없고 반대로 큰 실망도 없는 이거 빠질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안 들고 그렇다고 강하게 쳐올릴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안 드는 굉장히 네, 난감한 형태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쨌든 주봉은 하락을 막고 월봉은 상승을 막아놓은 상태라 크게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예, 난해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해석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